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이태준의 현대소설 복덕방입니다. 요즘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소개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어른들이 이런 간판 하나 걸어놓고 의자를 두고 이렇게 집들이나 방들을 소개했습니다. 자, 근대화가 야기한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일잡입니다. 땅 투기에 실패하여 파멸한 노인의 비극적 삶. 자, 근대화가 이야기한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 이태준 복덕방 해석입니다.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새 노인이 복덕방에서 소일하면서 뚜렷한 미래도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는 그들의 꿈과 좌절을 담담하게 담은 단편소설, 그리고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태소설입니다. 자,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 기출, 수능 학평면 충분합니다. 문제답 해설 수업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 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는 것 도움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증거, 보기로 된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답을 찾는 것입니다. 교과서, 수특, 수완, 본문중심 학습으로 문장 이해력 키워야 합니다. 문학은 제자료 도움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자, 이 작품은 193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하여 급변하는 사회 질서에서 소외된 세대의 좌절과 몰락, 젊은 세대의 위선적인 행태 등을 형상화한 소설입니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복덕방은 안초시와 서참이, 박휘한 등 급변하는 세태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들이 모여드는 공간입니다. 안초시는 부동산 투기로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몰락하는데 이 과정에서 식민지 자본주의의 실태가 사실적으로 드러납니다. 요즘 일본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역사상 일본은 우리를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편 무용가로 성공했으면서도 아버지를 홀대하는 안경화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신세대들의 이해타산적 면모가 드러납니다. 결말에서 친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박희환과 서참이의 모습은 이러한 안경화의 모습과 대비를 이룹니다. 한눈에 보기입니다. 이태준의 작품은 작가 이태준은 급변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들을 작품에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는 근대화 과정을 지극히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근대화를 경험하는 조선인들이 겪는 혼란과 불안, 좌절과 소외는 물론 그들의 욕망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복덕방의 의미입니다. 과거에 대한 회한, 한이죠. 한을 품고 살지만 언젠가는 큰 성공을 하리라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 인물들의 욕망과 그 좌절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인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초시, 딸에게 의지하며 서참이의 복덕방에 얹혀 지내는 인물로 허황된 욕심으로 파멸합니다. 근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몰락하는 세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안경화,
안초시의 딸로 유명한 무용가입니다. 자, 신문명을 대표하는 이기적, 위선적 인물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 체면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참이 구한말 훈련은 참의를 지낸 무관으로 군대 해산 이후 복덕방을 차려 생활을 합니다. 과거의 화려한 시절을 그리워하며 현실의 비애를 느끼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박유한, 서참의 친구로 복덕방에서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대서사 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서사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사람입니다. 요즘 뭐 행정사라든가 뭐 변호사 또 이런 사람들이 하죠. 세무사도 그렇고요. 안초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로 낭패를 봅니다. 사건 전개입니다. 발단, 복덕방에서 무료하게 소일하는 안초시, 서참이, 변희안, 유명 무용가의 딸 안경화가 있지만 가난한 안초시의 삶이 나타납니다. 전개 박유한으로부터 개발 정보를 듣고 딸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하는 안초시입니다. 뭐 증권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뭐 해라 이런 데 하면은 이미 한 발 넣습니다. 위기, 땅 개발이 사기임이 밝혀지고 안경화는 모든 책임을 안초시에게 돌리고 박대합니다. 그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투자해놓고 아버지 때문이다 하고 뭐 안경다리 고칠 돈도 안 줍니다. 결정입니다. 안초시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서참이는 비밀 유지의 조건으로 성대한 장례를 당부합니다. 결말입니다. 연결식에서 경화와 지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울분을 느끼는 두 노인입니다. 자, 줄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현대 산문문학에서는 제가 본문 전체를 해설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여러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뒤에 정리 부분만 봐도 도움되고요. 본문 부분은 여러분들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초시는 수차에 걸친 사업 실패로 몰락하여 지금은 서참의 복덕방에서 신세를 지고 있다. 무용가로 유명한 딸 경호가 있으나 그는 늘 그녀의 짐일 뿐이다. 아버지가 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재기하려는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서참이는 구한말 훈련의 참의로 봉직했던 무관이었으나 일제강점 후 별 수 없을 것 같아 복덕방을 차렸다. 안초시와 달리 대범한 성격의 소유자로 중학 졸업도 아닌 아들의 학비를 걱정하며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박유한 영감은 훈련은 시절 서참의 친구이다. 재판소에 다니는 조카를 빌미로 대서업을 한다고 1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임이다.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잖아요. 재기를 꿈꾸던 안초시에게 박영감이 부동산 투자에 관한 정보를 일러준다. 늘 일확천금을 꿈꾸던 안초시는 딸과 상여의 투자를 결심한다. 자, 안초시는 딸이 마련해준 돈을 몽땅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새로운 항구의 건설이라든가 땅값이 오른다든가 하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박영감에게 부동산 정보를 전해준 사람 관변 무엇인데요. 사람이 자신의 땅을 처분하기 위해 벌인 사기금이 밝혀진다. 안초시는 딸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안경다리를 고칠 돈도 없다. 안초시는 목숨을 버리고 자신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안초시의 딸 경화는 서참이의 권유를 받아들여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른다. 장례식에 참석한 서참이와 박유한은 조문객들의 헛세에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울분을 느낀 그들은 묘지까지 가지 않고 술집으로 내려오고 말았다. 자, 감상하기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초시는 이날 저녁에 박유한 영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딸에게 하였다. 초시는 유식한 양반을 높여 부르는 말이고요. 그 박유한 영감이 땅 투기하면 좋은 데가 있다 이래 정보를 줬죠.
이걸 안경화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실패는 했을지라도 그래도 십수년을 상업계에서 논 안초시라 출자를 권유하는 수장만은 딸이 듣기에도 딴 사람인 듯 놀라웠다. 자, 안초시는 말을 잘했고 딸도 놀랐다는 겁니다. 딸은 즉석에서는 가부를 말하지 않았으나 그의 머릿속에서도 이내 잊혀지지는 않았던지 다음날 아침에는 딸 편이 먼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었고 조씨가 박유한 영감에게 묻던 이상으로 실시 콜콜이 캐어 물었다. 투자에 대한 딸의 적극적인 관심이죠. 자, 그러면 초씨는 또 박유한 영감 이상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듯 소상히 설명하였고 1년 안에 청장은 장부를 청산한다. 빚을 깨끗이 갚는다. 이거죠.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50배 이상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이 안초시의 확신이면서 또 욕심이죠. 이런 과욕을 부리면 문제가 생긴다. 그죠? 딸은 솔깃했다. 사흘 안에 연구소 집을 어느 신탁회사에 넣고 3천만 원을 돌리기로 했다. 신탁회사는 재산 등을 맡아서 관리하는 회사. 쉽게 말하면 집과 연구소를 맡기고 대출을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초씨는 금시발복이나 된 듯 뛰고 쉽게 기뻤다. 금시발복은 바로 복을 받아 부귀를 누리게 된 것처럼 기뻐했다는 겁니다. 서참이 이놈 날 은근히 멸시했겠다. 내 굳이 널 시켜 내 집보다 나은 집을 살 테다. 내 깐놈이 천생 각해지 별 거냐. 참이는 무관계의보고요. 나은이고 나은 각해는 행정꾼 니는 부동산 행정꾼일 뿐이다. 자, 복덕방을 하는 서참이가 준 모욕감을 갚아주겠다고 다짐합니다. 딸이나 아버지 모두 김칫국 마시는 격이죠. 그러나 신탁회사에서 돈이 되는 날은 웬 처음 보는 청년 하나가 초시 앞을 가리며 나타났다. 그는 딸의 청년이었다. 딸의 남자친구라는 거죠. 딸은 아버지의 손에 단 1전도 넣지 않았고 꼭 그 청년이 와서 돈을 쓰며 처리하게 하였다. 아버지와 거리를 두는 딸의 냉정한 모습이죠. 처음에는 팩 나오는 노염, 좀 열받죠. 안철수의 분노입니다. 그죠? 참을 수가 없었으나 며칠 밤을 지내고 나니 적어도 3천원의 순익이 5, 6만원은 될 것이라 만원 하나야 어디로 가랴. 그게 자신에게 돌아올 금전적 이익을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는 타협이 생기어서 안초씨는 으실으실 그 이를테면 사회 녀석격인 청년의 뒤를 따라 나섰다. 안초씨의 권유로 3천원을 투자하는 딸입니다. 이게 뭐 한 5, 6만원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나머지 본문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블로그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다시 할게요. 이제 장례식 열립니다. 연결식,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의식이죠. 장례식은 그 딸의 연구소 마당에서 열리었다. 서참이와 박유한은 술이 건하게 채웠다. 제정신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안초씨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에 술을 마셨습니다. 박유한 영감이 무을 잡혀서 가져왔다는 부의 2천원, 부조금 2원입니다. 자, 전당포용호에서 물건을 잡히고 구한 부조금인데요. 장례비가 넉넉하니 자네 돈 그 계집애 줄 거 없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는 경화에 대한 못마땅함이 나타납니다. 하고 우선 술집에 들러 건하게 꽃배기들을 한 것이다. 많이 먹었다는 거죠. 연결 식상에는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모여들었다. 생김새가 괜찮은 전문객들, 안경화가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자, 예복을 차리고 온 사람도 두어디 있었다. 모두 고인을 알아온 것은 아니요. 무용과 안경화를 보아온 사람들 같았다. 그 중에는 고인의 슬픔을 알아 우는 사람인지 덩달아 기분으로 우는 사람인지 울음을 삼키느라고 킥킥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적합하지 않는 행동이죠. 안경화도 제법 눈이 젖어가지고 신식 상복이라나 공단은 좋은 비단입니다. 같은 시까만 양복으로 관 앞에 나와 향불을 놓고 절하였다. 그 뒤를 따라 한
20명 관앞에와 꾸벅거리었다. 그리고 무엇하고 짓거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 위선과 허위가 있는 연결식장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분향이 거의 끝난 듯 하였을 때, 분향은 향을 피우고 조문하는 일이죠. 에헴 하고 얼굴이 시뻘건 서참이도 한마디 없을 수 없다는 듯이 나섰다. 향을 한 움큼이나 집어놓아 연기가 시커멓게 올려섰더니 불이 일어났다. 후후 불을 끄고 수염을 한번 쓰다듬고 절을 했다. 그리고 다시 햄 하더니 조사를 했다. 조사는 조문, 죽음을 슬퍼하고 상주를 위로하는 말입니다. 조문하는 말. 나 서참일세 알겠나 흥 자네 참 호사일세 호사. 잘 죽었느니 자네 살았으면 이만한 호사를 해보겠나. 이제 안경다리 고칠 걱정도 없고 아무튼지. 호사는 좋은 일이죠. 안경다리도 못 고칠 만큼 가난하게 살았던 안초시의 죽음을 반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박유한 영감이 들어서더니 이 사람 취했네 그려. 서참이를 만류하는 박유한입니다. 하며 서참이를 밀어냈다. 박유한 영감도 가슴이 답답하였다. 분양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한마디 했으면 속이 후련히 트일 것 같아서 잠깐 멈칫하고 있어 보았으나 으흐 하고 울음이 먼저 터져 그만 나오고 말았다. 서러워서 그랬죠. 그 안초시의 삶을 생각하면 참 그렇잖아요. 연결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위선적 행태를 보고 울분을 느끼는 서참이와 박휘안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이고 세태소설, 세상의 모습을 그린 소설이다. 당시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성격은 사실적입니다. 현실 비판적이고 예상적, 좀 슬프잖아요. 주제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의 좌절과 비애. 자,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소외된 세대의 몰락과 비애입니다. 자, 일제에 의해 삶의 기반이 상실된 한국인들의 우울한 삶의 현실. 자, 가족관계의 붕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배경은 1930년대 서울 변두리의 한 복덕방이 중심이 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품입니다.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품 밖의 서술자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합니다. 1인칭은 나가 드러나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나가 안 드러납니다.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세대의 물질적 궁핍과 왜곡된 욕망을 보여줍니다. 현실에서 소외된 노인들의 삶을 통해 근대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딸과 소심한 아버지를 통해 신구 세대의 문제를 또 보여줍니다. 안초시를 홀대하면서 자신의 물질적 욕망을 우선시하는 경화의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죽음에도 자신의 명예를 염려하는 안경화의 허세에 차고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도덕적 가치와 공동체를 중시하던 전통이 해체되던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라는 허황된 욕망으로 인한 개인의 파멸과 가족 해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도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때문에 문제가 많죠. 연결식장에서 노인들이 내뱉는 탄식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